무권 대리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권 대리는 시험 반드시 나오는데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만. 항상 이런 말씀드리죠. 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어려운 부분은 뭐죠? 기본적인 것만. 왜 그렇죠? 쉬운 부분은 깊이 있게 내요. 여러분들이 틀리니까 깊이 있게 내고요. 어려운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내도 어떻게 해요? 잘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내요. 거꾸로 공부하시죠. 어려우면 막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이게 왜냐하면 그 상대평가 시험 공부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는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상대평가니까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니까 어려운 걸 먼저 깊이 있게 공부하고요. 근데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뭐예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부 방법이 좀 바꿔줘야 되고요. 어려울수록 뭐죠?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뭔가 막 지엽적인 판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먼저 기본적인 틀을 좀 생각해 보셔야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죠. 감의 물건을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가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팔아먹었을까?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가 돼요? 유권 대리가 되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을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것이 뭐죠? 무권 대리고요.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다면 그냥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무권 대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산이면 선의취득 문제로 가고요. 부동산이면 담보 책임 문제로 갑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현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권 대리가 둘로 나누죠.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둘 다 무권 대리라는 점은 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르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면 이게 뭐가 돼요?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가 포함된다. X.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의 일종인 거죠. 표현 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은 유권 대리 성립 여부를 고려한다. X.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아무튼 표현 대리도 협의 무권 대리도 무권 대리예요.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무권 대리 행위로서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요. 둘 다 상대방이 최고할 수도 있고 둘 다 상대방이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 나옵니다. 본인 스스로가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뭐죠? X다. 본인이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자기가 책임지고 싶다는 얘기고요.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니까. 표현들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가 있죠. 추인에 대해서는 첫째 기억할 것은 소구표가 있죠.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무권 내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되고요. 두 번째,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승낙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이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세 번째,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추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번째, 추인의 상대방이죠.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무제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은 추인을 병에게도 할 수 있고 을에게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하는 것도 뭐죠? 가능한데 다만 유의하실 것은 추인을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해요.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채고할 수 있는데 이 채고는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고요. 뭘 채고하는 거냐면 추인 여부를 채고하게 되는데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는데 유의하실 것은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죠. 여튼 이제 합쳐야 되는데 원래는요.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죠.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인 사실에 대해서 모르면 선이라면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이거 이해하셔야 되겠죠. 중요하죠. 끝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입니다. 협의 무권 대리는 어떤 책임을 지냐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고요.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무권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뭐죠? 무과실 책임이죠.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표현대리인데 표현대리는 뭐라고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뭐죠? 무권 대리인데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 기억할 것은 뭐죠? 과실상계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깎을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리권 수요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병에게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몇 가지 안 돼요. 첫째,
대리권 수요의 표시의 표현 대리는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고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요라는 말은 뭐죠? 수권행위. 수권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한 거니까요. 두 번째, 표시를 하고자 할 때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대리인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은 뭐이면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유가 뭐죠? 권한을 넘은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개념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어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고요. 요건은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요 기본 대리권은 뭐죠? 종류 불문이죠. 따라서 뭐라도 있으면 되고요.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종류 불문이죠.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유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끝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유가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인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대리행위가 있었고요. 여기다가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대리권 소유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되는데 표시된 거를 넘으면 이때는 뭐가 돼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고요.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 가지고 있던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면 뭐가 돼요? 대리권 소멸 외의 표현들이가 되는데 요게 넘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사자나 또는 복대리인을 통해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자를 통해서 또는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할 건 뭐냐면 본인이 아니죠. 무권대리인이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죠. 이때는 더 이상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또는 추인을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뭐 때문에 금판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무권대리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죠? 이거 쓰는 저도 가끔은 와, 내가 이걸 쓰다니 신기하기도 해요. 아무튼 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솔직히 이거 적어 놓으시면 뭐 A4 용지 한 페이지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곱씹어 보시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캐치를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풀어보자고요. 28번입니다. 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과 추인 거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지만
추인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맞죠? 왜요? 각종 최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니까. 2번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다고 해서 그 무권대리행위가 소급하여 유권대리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추인하게 되면 그 효과가 소급해서 본인에게 뭐죠? 기속될 뿐이지 무권대리가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3번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확정된다. 맞나요? 무권대리행위 일종의 유동적 무효죠. 지금은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니까 뭐죠? 유동적 무효인데 추인을 거절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4번은 뭐죠?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추인은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하여하고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X죠. 추인의 상대방은 뭐죠? 무자이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 할 수 있겠죠? 맞는 질문입니다. 29번이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을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이 일을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죠? 2번 상대방은 상당히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3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죠. 자, 여기죠.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면요?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따라서 상대방이 아닌 경우, 악이라면 계약의 이행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작년에. 왜냐하면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 된다는 얘기를 지나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 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이라고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요. 5번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맞죠? 처리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죠? 처리할 수가 없죠. 30번입니다. 갑의 친구 을은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대리인이나 칭하면서 갑 소유 주택을 병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대리권 없으니까 뭐죠? 무권대리죠. 따라서 1번 병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갑에게 추인 여부 채고를 할 수 있다. X죠. 채고는 상대방이 선의일 뿐만 아니라 악이어도 할 수가 있으니까 선인 경우에만 채고할 수 있다. X죠. 2번 병이 채고에 대하여 갑의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 임대차 계약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추정한다. X입니다. 추인을 거부한 것은 이것도 뭐가 돼요? 간주가 돼요. 여기까지는 잘 안 내는데 내고 있네요. 3번 임대차는 무효지만 갑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임대차로 된다. X예요. 추인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소급효가 있죠.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하게 되는 거죠. 4번 갑이 을로부터 임대차의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그러면 이행을 수령했죠. 묵시적 추인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받는 것은 뭐죠? 묵시적 추인인 거죠. 따라서 명시적 을 또는 병에게 추인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X점. 5번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하나요.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을 거절하는 바람에 누구한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 지문은 기본적으로 맞는 지문이겠죠. 넘기셔가지고 31번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투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무권 대리니까 갑에게 효력이 없고요. 2번 갑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고요. 3번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죠? 철회할 수 없죠. 철회는 누구만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죠. 4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고 추인을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으므로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죠. 따라서 5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죠. 다시 말하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고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병에게 기속되고요. 따라서 이제는 반환 청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1번 악의 상대방도 채고할 수 있죠. 자, 2번을 볼까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이 틀린 지문이거든요. 왜 틀렸을까요? 상대방이 채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틀렸죠. 채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예요. 따라서 받지 못한이 아니라 바라지 않은 경우죠. 심하죠? 다시 한번 채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라고요? 발신주. 이것도 한 번도 내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낸 적은 없는데 발신주니까 채고 기간 내 확답을 뭐만 하면 돼요? 발신만 하면 되고요. 따라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뭐죠? 바라지 않은 경우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반복적이죠. 33번이죠.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이 옆에다 좀 메모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을이 본인이고 갑이 무권 대리인이고 병이 뭐죠? 상대방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문제 풀 때도 항상 본인은 누구예요? 갑이죠. 갑과 을이 뭐죠? 뒤바뀌어 있는 것이 옆에 반드시 메모하셔야 되고요. 이거 안 하면 중간에 문제 풀다가 뭐죠? 헷갈려가지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료 확답을 채고한 경우에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한 거는 뭐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뭐예요? 확정이 된 것이니까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있다가 되는 거죠. 1번 을이 갑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계약에 철회를 한 경우.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을이 갑에게 추인했다는 말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얘기죠.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의 철회가 뭐죠?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인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철회가 된 겁니다. 철회가 된 거니까 병의 계약을 철회한 경우일지라도 갑이 병이 을의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병은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있다죠. 왜냐하면 추인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거절이 된 거니까요. 철회가 된 거니까요. 3번이 답이죠.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을 경우에는 병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러한 추인은 무효이다. 맞죠. 일부 추인
병정을 반 주인은 동의 없는 한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4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이에요. 그러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병이 선택할 문제지 대리인 갑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면 제한 능력자라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볼 건데요. 4번 무과실 책임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이제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뭐는 필요 없어요?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 상대방의 선이 악의는 이를 묻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겨셔가지고 35번입니다. 무권대리 행위이지만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경우는 1번 무권대리고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어요. 누가 책임져야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2번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침묵했다.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죠? 무권대리인.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추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월권 표현. 월권이라는 말이 뭐죠? 권한을 넘은 이죠. 그죠? 근데 월권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죠? 아무튼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대요. 그러면 표현들은 성립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않죠. 5번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무권 대리행위가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어요. 그러면 소멸됐는데 소멸된 것을 넘으면 뭐가 될 수 있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요?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6번인데요. 일단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1번 아무것도 안 한다. 장기간 형사 고소하지 않은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묵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고 2, 3, 4, 5번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묵시적 추인이 된다는 말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이 외울 문제는 아닙니다. 37번이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요건 중 틀린 것은 중요한 것은 뭐죠?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 과실은 필요 없지만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 무과하셔야 된다. 답은 뭐죠? 3번이죠. 무권 대리인에게 악의 과실이 있을 것 X죠.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뭐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답은 3번이죠. 38번입니다. 틀린 것은 나오는데 1번 무권들이 외관의 발생에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뭐죠? 표현들이죠. 2번 상대방이 표현들을 주장하면 정당한 대리행위처럼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따라서 본인이 뭐죠? 책임을 져야 되고요. 3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표현들에도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채고 처리할 수가 있죠. 4번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제135조라는 표현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와 무권들이 협의의 무권들의 차이점은 뭐죠?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르죠.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무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5번이 답인데 표현들은 무권들의 일종이므로 본인이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다. X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인할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거절한다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답을 5번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의문이 있긴 한데 답은 5번이 맞습니다. 39번입니다. 민법 제125조의 표현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일단 조심할 것은 이렇게 125조 이렇게 나오니까 125조가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라는 걸 외워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문제는 낸 놈이 미친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거 아니면 그죠? 몇 조가 뭐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대리권 수요의 표시한 표현들이라고 정확하게 적게 되어 있으니까 몇 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1번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문 광고를 쓸 수도 있고요. 2번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뭐죠?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 표시니까 총대리점이다, 판매점이다, 연락사무소다 이런 걸 쓰더라도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되고요. 3번 수요 표시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고 4번 대리권 수요 표시는 명시적으로 묵시로 가능하다는 질문은 뭐죠? 맞죠. 5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X죠. 여기서 이 상대방은 상대방이라는 말도 쓰지만 뭐예요? 제3자인 거죠. 그죠?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습니까?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0번이죠. 40번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다만 볼 건데요.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뭐에는 적용되지 않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제125조는 법정 대리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 X죠. 41번 제126조의 표현들이 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인데 126조가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대리권이 있기만 하면요. 종류불문이고 넘는 행위도 뭐죠? 종류불문. 유사하거나 비슷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2번 보시면 대리권을 초과한 표현 대리인은 기본 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42번입니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관한 판례 입증과 다른 것은요. 참고로 이렇게 낼 수는 없죠. 너무 길죠. 그죠? 이거는 우리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는 얘기죠? 판례를 뭐죠? 공부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아니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1번 판례는 뭐냐면 기본 대리권은 뭐죠? 종류를 불문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게 뭐죠? 1번 판례고요. 그 다음 2번 판례는 넘은 행위가 종류불문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3번 판례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를 기준합니까? 대리행위시를 기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4번 판례는 원래는요.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표현들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죠?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원리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조합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총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조합이 아니라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인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요. 총유의 주된 특징 중에서 지분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 보존 행위도, 이용, 개량과 같은 관리 행위도, 처분 변경과 같은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따라서 총유물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죠. 보존행위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원총회의 결의. 그러면 총유물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예 뭐가 없어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될 수는 없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한을 넘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대표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그 사람의 행위가 뭐가 될 수는 없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니면 교재들은 나눈 것처럼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5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죠.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은 뭐가 아니죠? 현명이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요. 아까 본인을 사칭하고 가정하는 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으면 뭐예요? 현명이지만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죠.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은 아예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고 아예 뭐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도 아니고 따라서 뭐가 될 수 없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보시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본인 명으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권대리니까 전제가 뭐예요?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고 현명을 안 했으니까 아예 뭐가 아니에요? 무권대리가 될 수가 없으므로 무엇도 성립될 수 없죠.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뭐죠? X가 되고 답이 되는 거죠. 43번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복인권 없는 대리인의 선임한 복대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사자나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뭐가 될 수 있죠?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죠?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고 3번 기본 대리권은 뭐죠? 종류 불문이죠. 따라서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고요. 5번 동종 비슷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의 수요 형태인 총회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대표자의 처분 행위는 뭐가 될 수 없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는 없죠. 44번입니다. 틀린 것을 해서 1번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라면 아예 무효니까 표현들을 따질 필요가 없고요. 2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무권들의 성질이 유권들이로 전환된다. X죠. 표현들이도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들의 일종이죠. 답은 뭐죠? 2번이죠. 그 다음에 2번 뭐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나와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4번, 5번은 뭐죠? 반복적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5번.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죠. 제3자는 대리인의 상대방 및 그 상대방과 새로운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뭔 개설인가 싶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표현들인과 거래한 병, 제3자,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요 정과 같은 승계인은 표현들이가 성립됐음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은 을과 거래한 바가 없죠. 정은 을을 만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정이 법원에서 저는 을이 대리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표현 대리가 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번 문제인데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126조의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법정들에도 적용되고요. 129조의 표현들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도 법정들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조 이런 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죠. 47번이죠. 토지 소유자 갑은 아들에게 숙권한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철회했어요. 그러면 을에게는 있던 대리권이 뭐가 됐죠? 소멸이 됐죠. 을은 그 후 임의로 병을 복된 선임하였고 병은 상대방 정가 갑소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에 오는 것인데 그러면 요 정 복대리인의 행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표현들이가 뭐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정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병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에게 이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갑은 정의 표현들의 책임의 주장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의 행위도 뭐가 될 수 있죠?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무효와 취소하고요. 부관하고 물권법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풀고 오시면 되냐면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까지 좀 풀고 오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